희끗한 수염, 깊게 파인 주름, 근엄한 표정. 그런데 할아버지, 이게 무슨 복장이죠? 저는 나이지리아의 이키레 마을 추장 한상기입니다. 제 알라피아니. 사실 이 복장은 나이지리아 이키레 부족 추장의 전통 의상입니다. 근데 한국인인 그가 어떻게 추장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때는 1970년 나이지리아인들의 주식인 카사바가 멸종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박테리아 마른병과 모자이크 바이러스병으로 인해 생산량이 약 80%나 감소했죠. 그때 국제학술지에 실린 박사님의 논문을 본 나이지리아의 국제열대농학연구소는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하겠다. 그래서 같이. 그러나 당시 나이지리아는 비아프라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와의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비자를 받지 못해 당장 나이지리아로 입국할 수 없었죠. 연구소의 이사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입국 비자를 주도록 해가지고. 그러나 카사바라는 낯선 작물의 연구는 그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숲을 지나가서도 그것이 카사바인 줄 알았지. 카사바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카사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곳곳 다니면서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는 재래종 카사바를 수집했지. 심어보고 보니까 다 병에 약해 다 죽어. 당시 나이지리아는 삽목 방식으로 카사바를 재배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카사바들은 계속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카사바의 원산지인 브라질에 직접 갔고 건강한 카사바 씨앗을 들고 와 카사바병에 강한 슈퍼 카사바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는 연구소의 소장님 이사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구소 할 일이 아니다. 보급 체제가 없어. 나는 그래서 그걸 상당히 어기고 보급하는 데 나섰습니다. 당시 연구소는 연구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품종 개량에 성공해도 개체 보급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직접 슈퍼 카사바 보급에 나섰는데요. 트럭 타다 이제 직접 꽂아주기도 하고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다 카사바 플라스틱박에다 넣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박사님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것일까요? 박사님의 슈퍼 카사바가 병에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박사님의 슈퍼 카사바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한상기를 찾아가지고 자기 지역에 추장으로 삼아보자. 그런 제안이 왔어. 당시 나이지리아에서의 추장직은 현재 시장직에 걸맞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박사님은 바로 수락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왜냐? 나이지리아의 추장은 대개가 부인이 여럿이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박사님은 외국인 최초로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하시기 전까지도 나이지리아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며 지냈는데요. 부족들이 다 축제 때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때 오면 이제 노래가 나오잖아. 노래가 나오면 춤이 자동적으로 추게 마련이니까 그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탄압을 가져오고 유대를 가져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정신이에요. 1994년 박사님은 은퇴 후 추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전하셨는데요.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도록 결심하는 것은 내가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결단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남이 가지 않은 길, 그런 길을 내가 간 사람이라고 자보거든요. 상당히 인생에 보람도 있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던 박사님. 박사님 덕에 우리가 지금 맥주와 함께 카사바칩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